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상 씨가 혐의를 다 부인했거든요. 늘 하던 거짓말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이제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이게 시장실의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CCTV 본인들이 가짜인 거 알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본 재판이 어제 스타트를 끄는 것이죠. 근데 정진상 전 실장은 모두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제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나는 그런 적 없소이다. 4개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답니다. 정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천 뇌물 받은 거. 그다음에 부패방지법은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위례신도시 사업 비밀을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거.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 저거는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가운데 일부인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이게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는 유동규 씨한테 휴대폰 버리시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증거인멸 교사. 4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어제 재판이 스타트가 끊어졌는데 정 전 실장은 저 4개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일단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재판에서 CCTV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실장 측에서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2013년에서 2014년에 내가 뇌물을 3천만 원 받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정 전 실장 측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성남시청 그 사무실에서 내가 돈을 3천을 받았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소리가 녹음되는 그 시청 그 사무실 거기에 CCTV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간도 크지, 거기서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 검찰 측에서는 아이고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CCTV 가짜잖아요. 회로 연결도 안 돼 있고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CCTV에는 관리 번호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그 번호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CCTV가 가짜냐 아니냐 이 공방인데, 이건 간단하게 확인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 왜 이렇게 재판에서 시끄러웠던 겁니까? 아마 근데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고요. 예. 근데 이거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저는 이제 똑같은 주장을, 억지 주장을 계속한다고 봐요. 누가요? 정진상 실장 측이요? 예. 어허.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가짜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짜라고 확신하는 게요. 3가지 이유를 들면, 예. 첫째는 이제 그 관리 번호가 있어야죠. 시청에 CCTV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 번호가, 일련 번호가 부여돼서 확인도 하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전혀 없다는 거. 이것만큼 이게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유동규 본부장의 정언입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정진상 실장한테 가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굳이 이걸 거짓말로 지어낼 이런 게 그 하등의 이유나 이게 없다는 거, 이걸 2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검찰에서는 아마 이제 그 비서실의 직원들도 조사했을 겁니다. 아하. 비서실의 직원들도 이게 가짜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항의하러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인이 항의하니까. 예. 저게 CCTV가 작동되면 굳이 자기 개인 핸드폰 꺼내서 촬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 저는 이제 가짜 CCTV가 거의 확실하고, 예. 그리고 이게 100번 양보해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 CCTV를 해서 이게 모든 사각지대가 전혀 없습니까? 비서실이 꽤 넓어요. CCTV가 이게 있다 해도 얼마든지 저는 사각지대가 있고, 특히 그 정장 실장은 그 구석에 상당히 칸이 높은 예. 이런 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작동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아하. 뭐 제가 보기에는 가짜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어제 뭐 법정에서 어쨌든 이 CCTV 진위 공방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CCTV는 가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동규 내가 정진상이라는 사람한테 CCTV는 가짜입니다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이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다수가 설치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진상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 CCTV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유동규 씨 얘기를 보면 시장실은 가짜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비서실은 진짜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장소가 비서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의 CCTV는 작동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이 CCTV가 작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봐서 검찰도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시기 자체가 2013년도, 14년도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실에 있던 CCTV도 작동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CCTV를 시장실에 설치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뇌물수수 같은 것을 단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했고 네.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제 서정 변호사님은 영장 실질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CCTV가 마치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 CCTV하고 영장 발부는 무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허. 영장을 발부할 때는 우리가 유무죄 판결처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 소명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었을 때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된 그 사실만으로 이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과 정진상 씨의 주장들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성남시청 뭐 집무실이나 이런데 CCTV가 작동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2021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그걸 왜 달았냐면 한명숙 총리 때문에 단 거예요. 그때 누가 또 돈을 던지고 왔다고 그러지 아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니까 네.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네.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신문지에다 신문 썼다. 아니고 이렇게 책에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돌려줬는데 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찍어 놓겠다. 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어쨌든 네. 참 괴로운 추억이죠.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시청에 CCTV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재판에서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답니다. 성남시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CCTV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았고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 비서실 직원들도 그런 사실을 알았다. 모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다 CCTV가 모형이라는 걸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자, 검찰의 어제 저 주장은 그러면 저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글쎄 구자웅 차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CCTV를 구매한 내역, 그다음에 운용한 내역, 만약 폐기를 했다라면 언제 어떤 이유로 폐기했는지 네. 이런 이제 관리 번호가 부여가 돼서 어떻게 누가 책임하에 관리를 했고 언제 폐기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CCTV가 실제 시장실과 이 시장 비서실에 설치가 돼 있었다라면 성남시청 뭐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관리과를 통해서 CCTV 구매 내역, 그다음에 설치 내역, 관리 내역 이것을 확인해 본다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지금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뇌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에 비해서 뇌물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유동규 본부장은 CCTV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봤고 예. 그것에 대해서 아 저건 가짜니까 괜찮다 이런 답을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남시의 어떤 CCTV 그 구매 내역, 관리 내역, 그다음에 폐기 내역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은 어제 좀 이상합니다. 왜 비서실 CCTV의 관리 연번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검찰 측은 또 어제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CCTV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설사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진상 전 실장이 3천만 원을 받는데 아마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 사각지대였거든요. 돈을 받은 장소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열린 공간에 본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정책비서관일 때 구조상 뇌물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 그 앞에 그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긴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뇌물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네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책상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넣어놓기도 했고 거기 있을 때는 그 응접실 쪽에 했는데 응접실 저기 지금 거기 변호인들 그 구조가 아니라 하나 뒷칸으로 물려 있는 자리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창 쪽으로 그 바깥 창 쪽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CCTV 안 보입니다. 자, 유동규 씨는 저렇게 얘기했고 검찰도 정진상 씨는 구석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CCTV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비추는 것이 각도상 불가능한 자리다. 검찰 측은 어제 법정에서 저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전 평론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는 CCTV 쟁점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느냐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됐고 오히려 쟁점은 이 돈을 줬다라는 장소가 성남시청의 사무실이었다는 점에 저는 맞아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어공늘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통 행정을 하는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을 나눠서 부르는 말인데요. 정통 행정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 예, 어공들입니다. 근데 이 어공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누가 왔는지 인지를 못해도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원분들은 지나가면서 사실 이렇게 다 한 번씩 쳐다보거든요. 예. 무슨 일이지? 여기서 포위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특히 이제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랬다는 점에서 과연 본인이 근무하는 이 시청이라는 사무실에서 어공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추측이 들고요. 도대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시청 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주목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는 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지나가는 공무원이든 그 자리에 온 민원인이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자리에서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을까?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서정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전 평론가 말씀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남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요. 예. 정진상 측에서도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시청에 온 것 자체를 부인하고 다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온 적도 없다. 예.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는가? 예.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말은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시청에 왔고 비서실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보통 사건은 이게 이 정도 입증되면 끝납니다. 그 출입한 거 기록만 가지고 그건 이게 검찰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시청에 출입 기록이 있고 목격자도 있겠죠, 비서실에. 예. 유동규 본부장이 언제 오는지 그거는 이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소설을 쓰고 있다면 네. 좀 이게 말이 되게 원래 정지상 실장이 본명이 관우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장비입니다. 장비. 둘이는 이제 그 술도 자주 먹고 친한 사이에. 자, 그러면 이게 술자리 같은 데서 줬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굳이 시청에 추석 설 명절에 찾아가서 1,000만 원씩 이게 구석에 어떻게 줬다. 아, 1,000만 원씩 3차례 준 모양이군요. 예. 어허. 이렇게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소설이라면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왜 시상식까지 오고 어떻게 주느냐 보는 데서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예. 직접 이게 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이런 게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래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을 할 텐데